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속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경을 정확하게 전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그 전언이 나왔습니다. 이철우 지사가요, 10일날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전날 9일이겠네요. 전날 저녁에 그 윤 대통령과 만났다. 이걸 이제 그 페이스북에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현재 심경이 어떤지 이걸 이철우 지사가 소상하게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이제 그 국정원 출신으로 경북도지사를 2번 하고 또 이제 김천의 국회의원을 3번 한 특히 원래는 이게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정보나 아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런 분에게 조금의 과장이나 이런 게 왜곡이 없어요. 이런 분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철우 지사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경을 이철우 지사가 글 올리고 또 이철우 지사 성격상 그냥 올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통령님 이런 데 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만난 거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양해하에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대통령 만난 걸 그냥 공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 만난 거. 이거는 그냥 비밀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대통령의 양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경북지사가 이제 그 이철우 지사가 뭐라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일단 이철우 지사가 이제 그 출마 선언한 거는 그 따로 한번 다루고요. 이철우 지사가 이제 그 따로 출마 선언한 거는 다르고 이철우 지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 뵙고 뭐라 했냐면 대통령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먼저 이철우 지사가 대통령께 이야기한 거예요. 왜? 출마 선언을 했으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이번에 그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이번 선거에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철우 지사한테도 덕담을 한 거죠. 힘껏 노력해서 당선되기 바란다. 대통령은 누구 찾아오면 다 덕담합니다. 나경원 의원한테도 힘껏 노력해서 한번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요. 이철우 지사한테도 덕담을 해준 거 노력해서 꼭 당선되기를 바란다. 김문수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누구든지 찾아오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뼈저린 회한, 뼈저린 한이 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뭐랬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충성심.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철우 지사가 뭐냐면 이것만 봐도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거로 짐작이 된다. 얼마나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상처를 받았으면 충성심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헌재 판결도 막판에 뒤집힌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도 이제 4대4, 5대3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뒤집힌 그 배경은 이제 알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대통령이 그 실제 살이 좀 많이 빠졌답니다. 더 빠졌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본인 문제도 있겠지만 뭐 주위의 배신의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또 본인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공직자들, 부하 직원들 있잖아요. 그 생각이 그 살이 좀 빠졌다. 물론 이제 그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살은 좀 빠졌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건강이 그 이유로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배신자 문제하고 헌재 판결 문제인데요. 먼저 이제 이거 헌재 판결은요. 대통령도 이제 이거 한 4월 2일까지는 이제 이거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 단독 취재로 4월 2일 날 그때 이거 김영두하고 이제 이거 모경준은 이게 김현장의 그 핵심입니다. 옛날에 그 헌법재판관을 하신 목영준 변호사. 이분이 그 헌법재판관인데 김영두의 그 멘토 중에 멘토거든요. 아마 이제 그 판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대통령을 압박을 했을 거예요. 4월 2일 날 대통령 6개월 내에 물러난다고 하야 선언해라. 안 하면 이게 인용되고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게 그 압박을 했다는 거죠. 김영두, 모경준 라인. 요거는 제가 따로 여기 그 단독 취재로 방송 한 게 있으니까 상세하게 봐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마지막에 뭔가 어떤 세력들, 특히 이제 그 내각제 세력들의 업무를 대통령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중동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김현장 커넥션, 조중동 이런 내각제를 바라는 세력들은 윤석열도 날리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날리자. 실제 그 모경준이나 김영두 이런 입장에서 어차피 대법관들은 우리가 또 잘 아니까 대법원을 우리가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는 대법원에서 날리면 된다. 일단 이게 윤석열부터 또 이번에 헌재 날리자. 둘 다 난리 났고 내각제, 의원 내각제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게 그 내각제 세력도 우리나라에 꽤 있거든요. 이런 세력의 어떤 배후 공작, 음모로 헌재가 흔들렸다. 정치적인 거래에 따라서 이렇게 대통령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각제 세력의 업무. 대통령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확신을 가졌다가 배신을 당한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마 대통령이 뭐 옛날에 그 원조 배신 뭐 한동훈부터 이복현, 이원석 또는 그 한동훈 라인의 검사들 있잖아요. 뭐 송경호부터 이런 게 그 원조 배신자들 빼고요. 또 최근에 그 고금장 시기죠. 박세현이나 심우정까지 최근에 또 배신자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좀 충격적인 거는 재판관들도 정영식원에게 그 대통령이 직접 픽업해가 임명했고요. 조한창에도 그 대통령이 픽업한 거고요. 엄청나게 그 김영두도 평소에 친분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대법원장까지 구면할 정도로. 이런 이게 재판관들이 자기들 협박이나 거래 때문에 이거 배신한 거, 여기에 대통령이 상당한 상처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배신하는 거는 이게 그 대통령을 배신해가지고 뭐 나라를 잘 되고 이게 우리 국민이 잘 살고 국가가 잘 되면 이게 그거는 이게 배신이라고 하긴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배신하는 거는 이게 작게 보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건데 이게요. 결국 보면 이게 우리나라를 이게 망하게 하는, 우리 국민을 망하게 하는 이런 게 배신이거든요. 왜? 이재명이라는 게 그 희대의 사기꾼이 범죄자가 이게 대통령 되면 나라 바로 망하는데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탄핵해서 이재명한테 대통령 만들어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영식이나 그다음에 조한창, 특히 김영두 이런 게 그 재판관들이요. 이런 재판관들이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네 개를 배신했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도 배신했고 그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배신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을 배신한 이런 게 그 네 가지를 배신한 자들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 방송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은 국가와 국민과 헌법과 대통령을 배신한 완전한 게 배신자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너게 그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당신에게 국가와 국민과 우리 헌법 법치와 대통령을 배신한 완전한 게 배신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배신자가 판치는 정치는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철저하게 봤잖아. 우리 박정희 대통령 포함해서 박근혜까지, 박정희 대통령도 이게 시해될 때 배신자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까지 배신자가 우파 쪽에 판치니까 절대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파는 그러지 않거든요. 좌파들은 이게 배신자 용납 안 합니다. 원래 좌파에서는 매장돼 버려요. 한 번 이게 배신하면 그냥 매장된다니까. 그게 이게 원로 회의도 있고 또 개딸리는 조직 떠나서 좌파들은 이게 그렇게 못해. 우원식이가 3일 만에 꼬리 내리는 거 봤잖아요. 좌파들은 그래. 근데 우리 우파는 배신하고도 당당하게, 야, 나는 이게 국민과 약속을 지켰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유승민이나 한동훈 같은 놈이 판치고 있으니 그걸 심판 안 하니 우리 우파가 항상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배신자는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고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배신자는.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 가장 최근에 그 신경을 이철우 지사가요, 정확하게 전달했고 또 제가 전달받은 것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심정은 현재 이렇다 확실할 수 있고요. 앞으로 우리 우파는요, 반드시 이 배신자는 색출해서 처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재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한번 이게 그 얼마나 추악한 뒷거래에서 잘못된 판결인지 끝까지 진실을 밝히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님 건강도 안 좋고 지금 이게 약주 한 잔 못 드신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데, 원래 윤석열 다음으로 가서 담담하게 건강을 잘 챙겨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